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에 굉장한 급락세가 펼쳐졌죠. 공포 탐욕 지수도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들어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볼 때까지만 해도 20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15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확실히 이제는 투자자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투매를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런 공포 심리도 더욱 커졌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공포 탐욕 지수를 봐왔을 때 이렇게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수의 기회는 또 커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이렇게 조금 반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들도 지금 이 구간 안에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가총액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의 흐름을 보면 저조차도 조금 한숨이 나온다 싶기는 합니다. 지난 일주일 대비해서 12.3%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난번에도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2조 9천억 달러대였는데 이제는 2조 5,900억 달러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24시간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요. 2조 6,500억 달러 부근에서 그 밑으로 조금씩 더 내려온 모습이 나타났죠. 추가적으로 24시간 동안 더 하락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안에서는 조금 요동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또 지난주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왔을까요? 마감된 상황을 ETF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를 보니까 확연하게 막대의 크기가 커졌다는 게 확인되죠.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까지 집계가 마감된 모습인데요. ETF, 비트코인 안에서는 5억 1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고요. 이더리움도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수준의 기관 자금이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놓고 봤을 때는 유출과 유입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들도 약간 방향성 없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금요일에 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죠. 이러면서 약간은 시장의 공포 심리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기관들도 물량을 선제적으로 덜어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ETF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꾸준히 또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7만 6천 달러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7만 7천 달러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온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8% 넘게 내림세 보여주면서 현재는 2,26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도 짙은 빨간색으로 바뀐 모습이죠. 5% 넘는 하락세, 솔라나도 5%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단에서 아침에는 도지코인은 그래도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 흐름이 나타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도지코인마저도 다시 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이 눌린 채로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밀리는 듯한 모습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지금을 저점이라고 봐야 되는 걸지 아니면 밑으로 더 열어놔야 되는 걸지 혼자서는 조금 체크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의 코인이 있는 거겠죠. 내일에 대한 전략들 50분 동안 꼼꼼하게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중에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라고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장인 만큼 전문가님의 전략을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하이크립토에서 현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도 그렇고 시장 움직임이 주말 그리고 월요일부터 참 시작이 좋지 않은데 한 주 시작이 좋지 않은 만큼 이번 주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당장 내일 오늘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이 좋지 않은 것도 맞는데 하필이면 또 한 달을 시작하는 때인 만큼 조금 더 암울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럴 때가 1월의 뭐 마지막 주 이렇게만 됐어도 이번 주로 1월에 이런 안 좋은 분위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새 출발하면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흐름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좀 대비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연준 의장이 아직까지는 제롬 파월이고 제롬 파월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뭐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 우리가 발표를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 추이랑 예상치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저번 달에 발표된 이 12월에 발표된 NFP는 실제는 50K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근데 1월 지금 예상치는 50K에서 70K 그러니까 근데 컨센서스는 약 지금 67K에서 그러니까 7만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네. 실업률은 지금 4.0%에서 4.2%까지 이거 예상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고용지표 얘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강세 그러니까 강세랑 우리가 약세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이 뭐 굉장히 위태로운 위치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표까지 만약에 정말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조금 더 떨어질 것이고 네.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우리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중립적으로 나오거나 혹은 약세로 나오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80K 그리고 85K까지의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까지의 고용 이 추이를 봤을 때 사실 실업률은 조금 안정화된다라는 얘기는 나왔어도 고용이 또 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조금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나온다면 시장이 좀 뜨뜨미지근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전처럼 그냥 뭐 정말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것이냐. 근데 지금 시장의 위치를 봤을 때 네. 이거 정말 위태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위든 아래든 좋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온 만큼 예전과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명분으로 챙겨서 맞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일단 비농업 고용지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장에 조금 도움을 주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이 꼭 밤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표들은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죠.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 ETF도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을 도와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또 뭔가의 변수가 좀 있을까요? 당장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비트코인 ETF에서 엄청난 순유출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블랙록
에서 가장 큰 맞아요. 유출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규모를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유출이었는데, 근데 그것들이 어쨌든 규제들이랑 맞물려서, 그리고 뭐 비트코인의 위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조금 나온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나스닥에서 먼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ETF의 옵션 포지션을 제한하는 것을 완화를 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2026년 1월 초에 완화를 제한을 했고, 지금 2만 5천 계약이 원래 리밋이 걸려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좀 풀자, 우리가 이걸 완화해서 시장을 어떻게든 좀 살려보자. 그러니까 SEC에서는 뭐 즉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승인을 할 만한 그런 걸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상 ETF는 지금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우리가 그레이스케일 등 대부분의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들에서는 충분히 이런 거는 우리가 제한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중요한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기존의 제한적인 이 포지션이 결국에 기관들 이 대형 포지션의 구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2만 5천 계약의 리밋을 완전히 제거하게 된다면은 옵션 거래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현재 이 거래 계약 수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더 기대할 만한 거는 우리가 현재 ETF에서 많이 지금 유동성이 들어오는 상품 중에 하나인 금, 그리고 원유, 이런 것들이랑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도 충분히 금, 그리고 전통 상품처럼 우리가 그런 유동성 흡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우리가 계속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것 또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기는 해요. 이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서 우리 시장에 무언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순유출세가 그만큼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는 해둬야 되는 거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규모가 뭐 지금도 당연히 우리가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여기서 조금 더 들어오는 계약의 수가 제한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더 들어왔을 때 여기서 뭐 조금 더 나가더라도 일단 당장에 들어온 돈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ETF와 관련해서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좋을 때는 더 좋을 수 있는 요소가 됐다가 안 좋을 때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 각기 다른 방향성을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뭐라도 찾아봐야겠죠. ETF의 포지션 제한 완화가 조금 일어나게 된다면 유동성이 더 들어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나길 우리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ETF와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될지 간략하게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도 그렇고 뭐 하나 지금 시장을 도와주고 있지 않은데, 맞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 뭐 정말 우리가 뭐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의 사항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당연히 매크로 데이터, 그리고 이번 주에 당장 지금 시장에 불안함을 우리한테 적용되고 있는 미국이랑 이란, 그리고 유럽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는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 네. 현재 우리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현재 이 매크로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 우리가 시작 오프닝 때도 봤지만 피어 앵그리들을 본다면은 지금 극단적 공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취약한 상태고, 이번 주 노동시장 데이터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데이터 나오는 것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크립토랑 웹3 컨퍼런스 그리고 뉴스 나오는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5일에서 6일 디지털 에셋 포럼이 있는데, 규제기관이랑 그 투자자 토론이 중심이 될 만한 내용이고, 여기서 뭐 큰 발표나 파트너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반전 가능성은 높지만, 여기서 부정적 뉴스가 나오거나 규제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시장의 압박의 그 가능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이 포럼을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우리가 앞으로 거래할 때 저는 당장 크게 작용할 것은 미국이랑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해협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미국이랑 이란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긴장감이 주말에도 많이 고조가 됐고 이번 주에도 많은 뉴스들이 좀 튀어나올 것 같은데 미국이랑 이란 그리고 이 유럽까지도 이 이슈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앞에 매크로 데이터나 이런 크립토 웹3 이런 컨퍼런스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이런 지금 지정학적 글로벌 리스크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포인트를 말 그대로 주의사항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매크로적인 이슈도 그렇고 이런 지표들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마저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분위기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기반이 조금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조그마한 무언가의 노이즈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기반이 조금 탄탄하게 다져질 때까지는 우리도 손 놓고 좀 기다리는 것도 배워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잠시 후에 같이 시나리오도 만나볼 예정이지만 여기가 또 저점이라고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우리가 아직까지도 체크해봐야 할 이런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꼭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움직임을 파악하신 다음에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걸 적극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이슈들 너무 많고 다 살펴보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정보방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을 예정인데요. 그 안에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방송 중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토대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지 그 조건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상승 시나리오를 만나보고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상승 시나리오를 만나보고 나서 항상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제는 진짜 조금 상승을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런 뭐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부정적인 뉴스들이랑 그리고 우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서도 충분히 어쨌든 시장은 언젠가 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런 이슈들을 알고 그쵸. 조금 우리가 대응을 할 수만 있다면은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걸 좀 집중을 해서 이번 주에 당장 상승이 또 안 나오더라도 네. 다음 주에 또 상승할 수 있는 이슈들을 찾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기다림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상승 시나리오로 가져온 거는 일단은 패드 연준 의장의 교체 기대감입니다. 현재 뭐 지금 캐비넛 씨가 임명이 되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높아졌죠. 결국에 금이랑 지금 자산군들의 그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현재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그냥 불안감일 뿐인 거고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종료는 5월입니다. 이게 다가오고 나서 새로운 후임자 캐비넛 씨가 임명이 됐고 원래는 뭐 지금 이야기 계속 많이 나왔던 게 블랙록의 CIO였죠. 그 분이 원래 되는 거였다면 시장에 조금 뭐 기대감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현재 캐비넛 씨가 임명되고 나서 뭐 ETF에서도 자금 유출이 나왔고 근데 하지만 원래 이 캐비넛 씨라는 인물이 현재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전향한 사람이고 현재 트럼프의 임명 소식에도 금리 인하를 우리가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캐비넛 씨 현재 연준 의장의 교체는 우리가 기대감은 조금은 있을 수 있다. 근데 당장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뉴스만 좀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캐비넛 씨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놓고 본다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선회가 된 사람이고 현재 금리 인하도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우리가 캐비넛 씨의 연준 의장 교체 기대감을 조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이 의장이 교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5월 그 이후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기대감이 조금 선반영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교체된 직후에 이 스탠스를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선반영이 조금 될 것 같고 현재 그리고 어쨌든 본인 임명 전에 뭐 많은 이런 연준 의장들이나 봤을 때 뭐 본인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본인이 또 그 자리에 앉으면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하지 뭐 못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자리에 앉기 전에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뉴스들을 좀 뿌리면서 좀 포지티브한 이런
영향을 좀 펼치면서 시장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 금리와 관련해서는 뭐 인하를 여태까지도 선호를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인하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적 완화를 우리 시장은 기대를 했는데 그거를 또 좀 축소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기대감이 아니라 좀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케빈 허씨가 이전에 미국 경제 대공황에서도 완화보다 우리는 긴축을 조금은 더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이미 우리가 코로나 때 엄청난 우리가 양적 완화를 겪어봤고 지금 이 걷어들이는 상황에서 여기서도 인플레가 완전히 좀 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뭐 당연히 금리 인하를 폭발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전처럼 뭐 양적 완화를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금리 네. 인하 이후에 우리가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당분간은 이 양적 완화든 맞습니다. 긴축이든 무언가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좋습니다. 일단 이 케빈 허씨라는 인물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선 반영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불안감을 가져가는 부분은 단연 양적 완화였습니다. 이 대차대조표를 조금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긴축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는 예전 상황이랑 지금은 또 다르기 때문에 긴축을 어느 정도 또 이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더 무언가의 긴축이 나오거나 오히려 완화를 하지는 않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워시와 관련해서 지금 두려움이 너무 극도로 퍼져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하게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케빈 허씨와 관련된 부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또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금 힌트가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또 바로 반등하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맞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고 우리가 현재 이 시장을 봤을 때 어쨌든 이런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현물 그리고 이제 선물 포지션 그리고 기관들 고래들에서 많이 우리가 움직임이 나오는데 네. 현재 시장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90K 이상에서부터 하락이 좀 진행이 됐는데 이 하락에서부터의 어쨌든 포지션들 그리고 현재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 그걸 결국에 우리가 내렸어야 될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날봉 기준으로 봤을 때 RSI 고점을 만들어 놓고 조정이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124K 이때 추석 때 이 자리를 달성을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약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기술적인 자리로 봤을 때 현재 RSI도 결국에 과매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과매도가 지난 2025년 3월 이후로 처음인데 이때부터 뭐 트럼프 금리 인하 소식 이걸로도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또 어떤 이슈들 또 금리 인하가 정말 시작이 된다면 혹은 뭐 다른 이슈들이 조금 더 붙어서 이게 우리가 과거 사례처럼 뭐 당장 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뭐 120K 뭐 150K까지는 바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10%에서 15% 정도 과거처럼 85에서 95K 정도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도 너무 많은 매도가 나와 있고 우리가 어쨌든 피어앵그리드를 봤을 때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극단적 공포를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시나리오의 두 번째,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되겠죠. 이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상승 시나리오의 다른 부분들, 다른 조건들도 빠르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일까요? 뭐 이번 달이 당장 우리가 너무나도 뭐 많은 이번 주에 뭐 우리가 뭘 기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달이 2월 달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ROE가 수익률이 14%대 강세인 달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처럼 과매도로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되돌림으로 90K대를 재도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2월 달이 정말 좋은 달이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조금 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전처럼 뭐 1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시 기관 자금에 자산이 이 배분되는 게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연금 기금이나 현재 국부 펀드가 이 비트코인을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 추가 배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2월 중 보고서나 이 펀드 투자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글로벌 토큰화 그리고 디지털 자산 혁신 촉매인데 결국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현재 뭐 개별 코인들로 좀 움직일 만한 내용이라서 알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뭐 글로벌 어떤 게 또 토큰화가 되고 어떤 게 또 디파이 프로토콜 규제가 완화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상승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조건들 만나봤으니까요. 이제는 전문가님과 같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차트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앞서서 조금 짚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한 라인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하방으로 조금 더 열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이제 어쨌든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저점을 저는 충분히 바로 이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서 바로 찍고 현재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바로 올라온다면 좋겠지만 네. 여기서 저는 바로 상승을 보기보다는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아하. 지금 7만 1,000달러나 우리가 7만 달러 정도는 한 번은 찍고 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조정이 결국에는 이 저점 우리가 이전 상승에 이전 하락에서 이 저점을 여기까지 깨지 않고 올라갔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세력들은 이 자리까지는 먹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까지는 일단은 이탈이 나와야지 우리가 그 다음 상승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 70K까지는 조금 더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어떨까요? 이더리움이 지금 뭐 비트코인보다도 더 큰 하락을 그러니까요.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 시장은 100%에서 우리가 파이를 나눠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를 끌어올리는 와중에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에서 추가 급락은 어쩔 수가 없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더리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직전 저점 당연히 비트코인이랑 같이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만약에 뭐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추후에 상승할 때 더 강하게 상승을 하겠지만 일단 저는 한 번 더 하락을 해주면서 이 저점 이탈을 하고 비트코인과 비슷한 방향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격적으로는 어떤 라인일까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100달러 부분에서 2,000달러 여기를 꼭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2,100에서 2,000달러 정도면 정말 저는 좀 큰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솔라나도 같이 한번 보시죠. 다 비슷한 느낌으로 맞습니다. 지금 체크를 해두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더 열려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솔라나가 뭐 100달러도 지금 뭐 이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솔라나 전 추가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현재 지금 모든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나 이더랑 이런 자리들을 봤을 때 아래에 유동성을 꽤 크게 남겨놓고 올라갔었던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세력들이 놓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솔라나도 한 번은 내렸다가 올라갈 만한 그림인데 정말 뭐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95달러, 94달러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솔라나도 지금은 충분히 반등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XRP도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XRP는 꾸준히 하락세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얘도 좀 반등의 기미는 있는 걸까요? 리플이 사실은 좀 많이 지금 애매한 자리인 것 같고 리플이 지금 어쨌든 이 앞에서 정말 크게 상승해 놓은 것 때문에 여기에 공백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BVR을 보더라도 지금 비어있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보일 텐데 결국에 기관들이 이런 자리들을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리플을 지금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정말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자리인 것 같고 저는 추가 하락이 다른 알트코인들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더 크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플을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하방으로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님 말씀의 핵심이었죠. 이 핵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등한다던데 라고 그 뒤에 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내려갈 수 있는 이 여지를 남겨두시고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물량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것인가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코인들의 흐름까지 살펴봤으니까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 교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렇게 시장에 하락이 크게 나오는 때일수록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봐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으면서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방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전문가님 통해서 새로운 내용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추세를 조금 같이 읽을 줄 아는 방법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배워봤잖아요. 네. 오늘은 그럼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현재 이 방향이 기관 움직이는 의도가 뭐고 왜 지금 이 방향이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파악이 아니라 이제는 의도까지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보는 것까지 가는군요. 네, 한번 오늘은 그 의도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라는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지금 이 방향이 유리한가? 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컨텍스트는 큰 그림, 그러니까 상위 타임 프레임,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주봉, 그리고 달봉, 그리고 날봉이 첫 번째, 그리고 4시간, 그리고 1시간 차트가 보통 두 번째, 그리고 1시간에서 15분, 그리고 여기 밑에 5분까지도 우리가 세 번째. 현재 이거를 우리가 멀티 타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상위 타임 프레임과 그리고 지금 시장의 현재 구조, 그리고 기관의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도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할 거지만 현재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방향을 정하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 진입 타이밍을 잡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위 구조가 만약에 상승으로 흘러간다. 뭐 지금 우리가 날봉이나 주봉 큰 차트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는 차트에서 상승이 이어져 간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위 뭐 그러면은 4시간, 1시간 이런 차트에서 우리가 되돌림의 매수 같은 전략인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 읽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은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냐면은 상위 그리고 중간, 하위 3단계 MTF를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멀티 타임 프레임을 볼 건데 우리가 현재 날봉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도 보면은 상승이 나오고 있네. 1시간 차트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먼저 주봉 그리고 우리가 날봉 이런 큰 타임 프레임에서 큰 추세 그리고 우리가 주요 구조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BOS 추세가 연속이 되고 있는지 지금 추세가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키레벨 중요한 레벨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오더블럭 그리고 FVG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상위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은 중간에서 한 번 더 내려가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중간 타임프레임에서 상위 방향과 일치하는 되돌림 그리고 추세의 연속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큰 차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서 내려오는 이 되돌림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입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매수 그리고 포지션 진입은 하위 타임프레임에서 15분, 5분, 1분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타임프레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정밀 진입 타이밍 그리고 이거는 캔들의 반전 그리고 FVG나 우리가 OB를 채우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정밀하게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구조에서 어쨌든 이야기를 하자면 상위 구조에서 상승 그리고 하락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하위 되돌림에서 진입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날봉에서 먼저 상승 추세 하이엔 하이와 하이엔 로우를 찾고 그 다음에 BOS 추세가 연속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OB나 FVG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되돌림이 나온 게 맞네. 여기 FVG를 채웠고 여기는 뭐 OB를 먹어주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더 15분 차트 그리고 5분 차트로 내려가서 강한 장악형 캔들 혹은 FVG를 다시 한번 채운다면은 우리가 매수 그리고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또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현재 여기서 추세가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위 구조에서는 여기만 봤을 때는 우리가 하락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먼저 위에 우리가 상위 TF에서 추세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4시간 차트 우리가 4시간 차트에서 보면은 현재 이 구조에서도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됐고 4시간 차트에서 내려가면은 현재 이 구간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 이 자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세가 진행이 되는 거를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우리가 중간 MTF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내려가서 여기서 진입 타점을 또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이 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 타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위에서도 지금 하락 구조가 이런 식으로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간에서도 지금 추세에 계속 추세가 연속이 되고 있고 현재 이 자리에서도 추세가 연속이 되고 있는 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지금 LH 그리고 LL 현재 이런 구조에 지금 하락이 계속 진행 중이구나. 여기서 체크를 하고 우리가 5분 차트에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락을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 매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리가 이런 저점에 사서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 현재 이런 하락 자리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되돌림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현재 여기에서 추세 연속이 나왔는지 현재 여기서 이 FVG를 채웠는지 이것들을 체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락 베팅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내가 여기서 현물을 매수를 했다. 그럼 이런 자리가 매도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상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짧게 정리를 하면은 날봉, 그러니까 큰 차트에서 가장 먼저 추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차트에서도 큰 차트의 추세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자리에서 진입 타점을 설계를 해 나가는 거죠. 1시간 혹은 5분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왔을 때 이런 FVG 혹은 여기서도 들어왔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이건 정말 진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수익이나 손절이나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치, 이것도 지금 컨텍스트가 바뀌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이 추세 전환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전체 방향성이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오더블럭은 무효화가 되는 거고 새로운 오더블럭이나 FVG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 반대 방향의 셋업만 신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뭐 계속 보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 보고 있다가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여기서 추세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하위에서도 당연히 추세가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반대 방향의 셋업을 우리가 세워봐야겠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날봉 구조에서 큰 차트 구조에서 초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기존 롱 포지션의 청산을 고려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매수한 현물 물량을 정리를 하고 여기서는 매도를 하거나 우리가 숏 포지션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텍스트가 바뀌면 전략도 바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컨텍스트가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시 차트들 상승하는 이런 구조, 큰 차트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서 깨트리면은 아래 차트에서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깨지면서 그대로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먼저 이런 위에 차트, 우리가 먼저 큰 차트에서 이런 추세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밑에 하위 타임 프레임으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상승의 우리가 시나리오보다는 반대 방향의 셋업을 내가 설계하고 신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컨텍스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지 실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먼저 이 상위 구조에서 위클리 그리고 데일리 우리가 주 그리고 날 최소한 이게 우리가 상위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짧은 차트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4시간까지도 봐도 됩니다. 4시간까지 먼저 큰 차트에서 구조를 먼저 열고 우리가 추세랑 구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추세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차트에서 이렇게 먼저 추세 그리고 구조를 확인하고 현재 우리가 상위 방향과 하위 신호가 일치하는가? 현재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 구간들 얘가 지금 이 하락이랑 얘랑 지금 방향이 일치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얘만 그냥 크게 여기서 확인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그럼 나 여기서 뭐 매도해야지, 뭐 여기서 뭐 숏포지션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내려가서 방향이 일치하는 거를 보고 만약에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내려가서 거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상승이 진행되고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관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관망도 하나의 우리가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관망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 일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오더블럭 그리고 FVG 그리고 추세 연속과 그리고 추세 전환 캔들이 지금 캔들 신호가 3개 이상 겹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방향이랑 이 신호가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오더블럭과 FVG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BOS와 우리가 현재 이 시장에서 추세 전환이 되는 이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캔들 신호 3개 이상이 겹치냐 우리가 그 강하게 나오는 이런 우리가 장악형 캔들이나 혹은 뭐 아래에서 긴 꼬리로 올라오는 이런 캔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오고 있느냐 체크를 한 다음에 네 번째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이 있다면 기존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재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이냐면은 직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위에서 여기서 추세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현물 종목들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이란 코인을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추세가 지금 변경이 됐는데 이게 지금 유동성을 흡수한 거냐 혹은 추세의 연속인 거냐 여러분들이 재평가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처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되게 어려울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름길이나 우리가 요행을 바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5개, 뭐 10개 여러분들이 정해서 그 차트에서 우리가 상위에서 하위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돌려보고 그 다음에 진입을 적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이렇게 먼저 보고 1시간에서 이렇게 먼저 본 다음에 5분으로 내려가서 그럼 나였으면 여기서 뭐 추세가 변경이 됐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 진입이다 진입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연습을 좀 해보신다면은 괜찮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걸러들 건 걸러들고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건 습득하셔가지고 그렇게 거래 이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봤고, 이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여러분 진행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이것들 전부 다 뭐 교육이나 강의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상위, 하위, 다양한 타임프레임 통해서 확실한 추세와 구조를 확인하는 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 드시면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얘기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은 실전에서는 어떤 코인에 딱 이런 노하우들을 접목시키시는지 히든코인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 히든코인도 그래도 시장이 조금 어려웠는데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정말 노미나가 꽤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렸을 때 가격이 11.9원이었죠. 11.9원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볼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노미나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자면은 노미나 제가 11.9원에 이야기를 드린 이후에 15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노미나도 뭐 지금 당연히 되돌림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보다는 그래도 조금 떨어졌지만 방송을 나간 직후 큰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주 히든코인은 뭐 정말 그냥 대성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50%라는 상승이 당연히 운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 차트에서 우리가 교육한 대로 포지션 진입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노미나도 꽤 좋은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코인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현재 지금 뭐 모든 알트코인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을 봤을 때 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 뭐 정말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다. 저는 어쨌든 이번 달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번 달에 저점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상반기 26년 상반기에는 2월 달이 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할 만한 알트코인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자리까지 온다면은 저는 그때는 조금씩 담아가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지금 월드리버티도 이 자리 지금 우리가 170원이나 지금 160원이나 현재 이 부분까지 왔을 때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 이런 자리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로 담는다면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최소 30% 정도 현재 이 구간을 봤을 때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여러분들이 아래를 이탈을 하는지 어떻게 잡아먹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부터 담아가시면 꽤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드 리버티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지난주 히든코인이 방송 직후에 150%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번 주 히든코인도 자세한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